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그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독이 되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을 건강식으로 여기며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몸에 이로운 과일이 나이가 들면 오히려 혈당을 치솟게 하고 신장을 무너뜨리고 심장을 먹게 하는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김영호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바나나와 포도를 드셨습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문제없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져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200을 넘으며 뇌졸중 직전 상태였던 겁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소 드시던 과일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몸은 60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변합니다. 신진대사는 눈에 띄게 느려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신장은 매년 1%씩 기능을 잃습니다. 젊을 땐 금세 태워버리던 과당이 이제는 지방으로 쌓이고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심장과 혈관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는 치료 중심입니다. 환자가 많아야 병원이 유지되고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환자가 아프지 않으면 병원이 필요 없어지는 현실 속에서 정말 중요한 예방정보는 환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세 이상의 여러분, 나도 매일 먹는데 괜찮을까? 라는 불안감이 드신다면 이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4가지 과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과일들은 60세 이후에 드실 경우 혈당을 순간적으로 200 이상으로 치솟게 하고 신장 기능을 파괴하며 심하면 뇌졸중과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과일을 매일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의 당뇨병 발병률은 일반 그룹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장 기능이 30% 이상 손상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데이터가 있음에도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여전히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라는 생각으로 방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을 지키느냐, 스스로 병을 불러들이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잘못된 과일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10년, 20년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와 반대로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고입니다. 그러니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소중한 정보는 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내 곁에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4가지. 그 첫 번째는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자주 드시는 과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이너스. 첫 번째로 6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나나는 대표적인 건강 과일로 알려져 있죠. 칼륨이 풍부하다, 피로 회복에 좋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바나나 하나씩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가 60세 이후에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칼륨을 잘 걸러내고 배출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은 매년 1%씩 기능이 떨어집니다. 70대라면 이미 젊었을 때보다 20% 가까이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때 바나나를 매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체내에 축적됩니다. 그 결과 고칼륨 혈증이 생깁니다. 고칼륨 혈증은 정말 무섭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하다, 근육이 뭉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심장이 쿵하고 멎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 환자가 하루 바나나 1개에서 2개를 꾸준히 먹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증상이 전조 없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의 또 다른 문제는 당분입니다. 바나나 한 개의 당분은 약 1520지으로 이는 설탕 덩어리를 그대로 삼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젊었을 땐 인슐린이 활발히 분비되어 혈당을 잡아주지만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당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나나 같은 고당분 과일을 공복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순식간에 20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밤새 굶은 상태에서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며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이로 인해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이 생기며 장기적으로는 혈관이 망가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은 풍부하지만 마그네슘은 부족합니다. 노인이 되면 원래도 마그네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나나를 자주 먹으면 칼륨 마이너스 마그네슘의 균형이 무너지며 근육 경련, 극심한 피로감, 심지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친다고 하시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매일 먹던 바나나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나나가 위험한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나나에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미 혈관이 굳어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고혈압과 뇌졸중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가 바나나를 자주 섭취하다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바나나는 젊을 때는 에너지 과일이지만 60세 이후에는 혈관과 심장을 위협하는 위험 과일로 바뀐다는 겁니다. 같은 음식이지만 몸의 상태가 바뀌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도 매일 바나나를 챙겨 드셨습니까?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바나나 한 개씩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바나나는 60세 이후 피해야 할 최악의 과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잘못된 과일 선택 하나가 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로 6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거봉이나 샤인머스켓 같은 달콤한 포도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큰 인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60세 이후에는 포도가 건강을 지키는 과일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불러오는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압도적인 당분 함량입니다. 포도 백지에는 약 16지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사탕 4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한 송이 포도를 다 드신다면 어떨까요?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을 단번에 초과하게 됩니다. 특히 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60세 이후에는 이 한 번의 섭취만으로도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포도를 자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2.8배나 높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간식이 노년기에는 당뇨병을 불러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도의 문제는 단순히 당분에만 있지 않습니다. 포도 속 당분은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습니다. 이 조합이 노인들에게 특히 치명적입니다. 포도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당장 혈관을 압박하고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며 지방간을 만들고 콜레스테롤을 쌓습니다. 즉, 포도는 혈당 폭탄과 지방 폭탄을 동시에 안겨주는 과일인 셈입니다. 또한 포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후에는 작은 양의 옥살산도 큰 문제가 됩니다. 신장 결석은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 번 생긴 결석은 재발 확률이 무려 80%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포도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입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포도를 과다 섭취하면 혈전이 생기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포도를 드시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건포도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건포도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분이 더욱 농축되어 생포도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간식으로 조금만 드셔도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포도가 젊었을 때는 분명히 좋은 과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산화 성분도 많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60세 이후의 몸은
이미 젊었을 때와 전혀 다릅니다. 신체 대사가 느려지고 혈관이 약해지며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포도는 건강을 돕는 과일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과일로 바뀌는 겁니다. 실제로 72세 이모 어르신은 여름마다 포도를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과일이니 몸에 좋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신장 결석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평소 자주 먹은 포도가 원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은 과일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며 크게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집 냉장고에 포도가 있습니까? 혹은 마트에서 샤인머스켓이 세일할 때 한 박스씩 사오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포도는 더 이상 건강식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는 혈당을 폭발시키고 신장을 무너뜨리며 혈관을 막아버리는 위험 과일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포도를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포도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잘못된 과일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의 건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바로 망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망고를 비타민 폭탄, 항산화 과일이라며 즐겨 드십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여행지나 카페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망고가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망고의 가장 큰 문제는 극도로 높은 당분입니다. 망고 한 개에는 무려 45지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양은 콜라 한 캔보다도 많습니다. 60세 이후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망고를 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이 순식간에 25만 300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특히 망고는 혈당 지수 GI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GI가 60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보는데 망고는 무려 80에 달합니다. 이는 흰쌀밥보다도 더 높습니다. 즉, 밥보다 망고가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이미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망고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폭탄입니다. 망고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르시올이라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온나무에서 나오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같은 계열입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없던 분들도 60세 이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급격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망고를 먹고 입 주변이 붓거나 발진이 생기고 심한 경우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망고는 또한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는 과일입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60세 이후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위험한 요인이 됩니다.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아 출혈 위험이 커지거나 반대로 혈전이 생겨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화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망고는 섬유질이 많고 소화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60세 이후 위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고를 먹으면 복통, 설사, 소화불량이 쉽게 나타납니다. 특히 공복에 망고를 먹으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자극되어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칼로리도 큰 문제입니다. 망고 한 개의 칼로리는 약 200kcal, 밥 한 공기와 맞먹습니다.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는 60세 이후에는 이런 고칼로리 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복부 비만이 생기고 결국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65세 이모 어르신은 망고는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여름마다 망고를 즐겨 드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혈당 수치가 280 이상으로 치솟으며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후 검사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평소 망고 섭취 습관이 큰 원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르신은 달콤한 과일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고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망고는 젊을 때는 건강을 돕는 과일이었을지 모르지만 60세 이후에는 혈당을 무너뜨리고 심장을 압박하며 몸 전체를 흔드는 위험 과일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노후 건강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액순환제가 처방된 분들,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망고를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달콤함에 속아 건강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망고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 망고는 지금 바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망고는 절대 금지 과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6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한국인이라면 가을이 되면 꼭 찾는 계절 과일이 바로 감이죠. 달콤하고 부드러운 홍시, 쫄깃한 곶감까지 감은 우리 몸에 좋은 가을 보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감이 가을 별미가 아니라
건강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위산 분비가 충분해서 탄닌을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며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감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과 탄닌이 엉겨붙어 위 속에서 굳어버립니다. 이걸 바로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위석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위 속에 돌덩이가 생기는 것과 같은데 이로 인해 극심한 복통과 구토가 반복되고 명치가 찌르는 듯이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장이 막혀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위석 환자의 70%가 감을 즐겨 먹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는 습관은 최악입니다. 위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감을 먹으면 탄닌이 더 빠르게 위벽과 결합해 위석 형성을 촉진합니다. 또 단백질 음식의 우유, 치즈, 고기 등과 감을 함께 먹을 경우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 소화장애와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은 또 다른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분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단감 하나에는 약 25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설탕 56스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60세 이후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당뇨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곶감은 더 위험합니다. 감이 말리면서 수분은 빠지고 당분과 탄닌은 훨씬 더 농축됩니다. 곶감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은 생감 2개를 먹는 것과 같고 탄닌 농도도 3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곶감 하나씩 드시는 게 낙이다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위석, 변비, 당뇨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시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홍시는 부드럽다고 익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탄닌과 당분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단지 씹기 쉽고 달달해서 방심할 뿐이지 60세 이후에는 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감이 주는 또 다른 문제는 변비 악화입니다. 탄닌 성분이 장의 운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장 운동이 느려진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단순한 변비가 아니라 심각한 장폐색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변을 못 봐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식습관을 확인해보면 곶감을 매일 간식으로 드셨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감에는 베타카로틴이 과다하게 들어있습니다. 적당한 양은 항산화 효과로 도움이 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후에는 대사가 잘 안 되어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피부색이 변하는 것뿐 아니라 간에 큰 부담을 줘간 기능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5세 박모 어르신은 매년 가을이면 곶감을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위석이 발견됐고 결국 응급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의사는 평소 곶감 섭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달콤하고 맛있으니 몸에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며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은 가을철 별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이 별미를 과감히 끊으셔야 합니다. 홍시, 단감, 곶감 모두 위험합니다. 내 나이에도 가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응급실로 가는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감은 반드시 피해야 할 금지 과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험한 과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60세 이후 꼭 챙겨 드셔야 할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뇌와 혈관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세계 장수촌 어르신들의 식단을 보면 공통적으로 블루베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베리가 아니라 60세 이후 노후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낮은 당분 함량입니다. 블루베리 백지에 들어있는 당분은 겨우 10g 정도. 이는 포도나 바나나 같은 과일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중요한 시니어분들에게는 정말 귀한 과일입니다. 그러나 블루베리의 진짜 힘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서 나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특히 뇌세포와 혈관벽을 보호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의대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뇌졸중과 같은 혈관성 질환의 위험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눈에 좋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뇌 건강 전반을 지켜주는 핵심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자연스럽게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고혈압을 앓고 계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약을 보조하는 중요한 자연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항암 효과입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연구들이 많습니다. 60세 이후 암 발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에 블루베리는 암 예방의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모 어르신은 혈압과 기억력 저하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의사가 권한 대로 매일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에 넣어 드셨는데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한층 또렷해졌다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예전에는 약속을 자꾸 잊어버려 아내에게 혼났는데 요즘은 훨씬 나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과일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바꾼 겁니다. 블루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섭취 방법이 다양하고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면 냉동 제품을 활용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거트나 샐러드, 심지어 오트밀에 넣어 드시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 약 50지, 즉 한 줌 정도입니다. 꾸준히 매일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 조금 먹어서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꾸준함이 답입니다. 매일 한 줌씩 드시면 2달, 3달 후 뇌와 혈관 건강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60세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뇌 기능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자연의 약입니다. 치매와 뇌졸중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고 노화를 늦추는 과일, 그것이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만약 냉장고에 포도나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가 들어있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한 줌의 블루베리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70대, 80대, 90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로 60세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의학적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사과가 노후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점입니다. 바나나나 포도처럼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하는 과일과 달리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은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팩틴은 혈당 조절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탁월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혈관에 기름이 끼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사과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5%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는 변비 해소에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을 개선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변비가 잦아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에게 사과는 부작용 없는 최고의 천연 해결책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관절염, 동맥경화 같은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세 이후 흔히 나타나는 관절 통증, 손발 저림, 혈관의 뻣뻣함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뇌 건강입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해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코넬대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혈당 관리에 좋은 과일이 아니라 두뇌 건강까지 챙겨주는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0세 김모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매일 아침 사과 반 개를 꾸준히 드셨는데 6개월 후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변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보다 머리가 맑아지고 피곤함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사과 하나가 어르신의 삶의 질을 눈에 띄게 바꾼 겁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영양소가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세요. 하루 중간 크기 사과 한 개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하면 해롭습니다. 셋째, 시간을 지키세요. 사과는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이나 늦은 밤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고를 때는 껍질이 윤기가 나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달콤한 품종보다는
적당히 새콤달콤한 사과가 60세 이후에는 더 적합합니다. 보관은 냉장고에서 한 달 정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60세 이후 혈당을 안정시키고 변비를 해소하고 뇌 건강과 혈관 건강까지 지켜주는 노후 건강의 필수 과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 사과 한 개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지고 뇌 건강도 한층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60세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과일은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채소로 착각하시지만 사실은 엄연한 과일입니다. 게다가 60세 이후에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혈관 건강과 두뇌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극도로 낮은 당분입니다. 아보카도 백지에 들어있는 당분은 겨우 0.7지에 불과합니다. 바나나나 포도와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이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60세 이후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몸에 아보카도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여줍니다. 덕분에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레시틴은 뇌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한 65세 이상 어르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0% 느렸다고 합니다. 아보카도의 또 다른 장점은 칼륨입니다. 바나나에도 칼륨이 많지만 신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보카도는 칼륨이 적당량 들어있어 혈압을 조절하면서도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특히 좋은 과일입니다. 눈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아보카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황반 변성을 예방해 시력을 보호합니다. 60세 이후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시력 저하인데 아보카도는 눈 건강을 위한 최고의 과일 중 하나입니다. 염증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건강한 지방은 관절염이나 혈관 염증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관절 통증을 호소하던 어르신이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한 후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남에 사는 68세 최모 어르신은 고혈압과 기억력 저하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곁들여 매일 반 개씩 드셨습니다. 석 달 후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약속을 자꾸 잊어버려 아내와 다투곤 했는데 요즘은 훨씬 또렷해졌다며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아보카도를 고를 때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단단하면 덜 익은 것이고 너무 무르면 지나치게 숙성된 겁니다. 하루 권장량은 아보카도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빵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우유와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마셔도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보카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혈관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고 눈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슈퍼푸드입니다. 달콤한 맛은 없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부터 냉장고 속 간식 과일을 아보카도로 바꿔보세요. 60세 이후 여러분의 두뇌와 혈관, 그리고 눈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60세 이후 꼭 챙겨야 할 과일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는 과일인가 채소인가 하고 헷갈려 하시지만 식물학적으로는 엄연히 과일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 건강관리에서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암혈관 면역 노화까지 한꺼번에 잡아주는 슈퍼푸드로 불려야 마땅합니다. 토마토의 가장 큰 힘은 바로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속에서 암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률이 무려 35% 감소했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유방암, 자궁암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청소부라 불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안쪽 벽에는 기름때 같은 노폐물이 쌓이는데 이것이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씨앗이 됩니다.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이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혈관을 다시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덕분에 동맥 경화, 고혈압, 뇌졸중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당분이 매우 낮습니다. 백지에 불과 사지 정도의 당분만 들어있어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같은 고당분 과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60세 이후 떨어지는 면역력을 보강해 감기나 각종 감염 질환을 막아줍니다. 또한 토마토의 칼륨은 바나나보다 안전하게 혈압을 낮춰주면서도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토마토는 가열하면 오히려 더 강력해진다는 점입니다.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살짝 익히거나 소스로 조리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2~3배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파스타나 스프에 토마토를 듬뿍 넣는 이유가 바로 건강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이모 어르신은 고혈압과 동맥경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매일 방울토마토 10개씩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은 토마토 스프를 드셨습니다. 석 달 후 혈압이 안정되었고 혈관 탄성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본인도 피부가 맑아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말할 정도로 전신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토마토는 피부 노화 방지에도 탁월합니다.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콜라겐을 지켜주어 주름 생성을 늦춥니다. 실제로 꾸준히 토마토를 먹는 사람들은 같은 나이대보다 피부가 탄탄하고 혈색이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가 좋습니다. 붉은 빛이 강할수록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방울토마토는 하루 10개 정도, 일반 토마토는 중간 크기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샐러드에 곁들이면 최고의 조합입니다. 토마토 주스는 설탕을 넣지 않고 갈아 마셔야 합니다. 시중 주스는 당분이 많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는 그저 밥상 위 채소가 아닙니다. 60세 이후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매일 챙겨야 하는 노후 생명수 같은 과일입니다. 특히 암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식단에 토마토를 추가하세요. 하루 200지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70세, 80세 이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와 반대로 꼭 챙겨야 할 건강 과일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 이 과일들은 젊을 때는 영양이 되었지만 60세 이후에는 독으로 변해 우리의 혈관을 공격하고 신장을 무너뜨리며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이 4가지 과일은 치매를 예방하고 뇌졸중을 막고 암과 혈관 질환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생명의 과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는 순간부터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와 식탁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위험한 4가지 과일이 보인다면 오늘부로 과감히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블루베리 한 줌, 아보카도 반 개, 사과 1개, 토마토 2개를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십시오.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중반에도 매일 아보카도와 블루베리를 챙겨 드신 분은 혈압약을 줄이고 기억력도 좋아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과일 좋아하니까 괜찮아라며 바나나와 감을 즐겨 드신 어르신은 결국 신장투석까지 받게 된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과일 한 개에서 시작된 겁니다.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끊느냐, 이 작은 습관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아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신 겁니다. 여기서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단순히 좋은 정보였다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제가 숨겨진 건강의 진실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분들과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과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치매를 막아주고 뇌졸중을 피하게 하며 삶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건강은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위험한 과일 4가지를 끊고 건강한 과일 4가지를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70대, 80대, 90대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이지만 꼭 필요한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건강한 노후, 여러분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